예, 이제 일반 배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 저기 참고 자료 중에 같은 배, 그 일반 배치도예요. 아마 그 PDF 파일에서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을 텐데, 근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반 배치라고 하는 거는 배 안에 이제 주요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됐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안에 엔진이 어디 붙어 있고 그런 상세한 위치는 아니고 엔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죠. 기관실이 어딘지 알려주는데 당연히 그 기관실은 여러분들이 선정할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종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배치를 했을 때 검토를 할 때 관련 규정들이 좀 빡빡한 게 있어요. 특히 지금 이번에 하는 건 유조선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 같은 거에 관련한 뭐 아니면은 기름을 처리하는 데 관련한 그런 공간들에 대한 규정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선 찍찍 그어놓고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선을 그어놓고 이게 규정을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규정을 먼저 보고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좀 아니 그 공간 배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화물칸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원유를 옮기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화물칸이 원유를 옮기는데 충분해야겠죠. 32만 톤, 319만 톤. 근데 이 319만 톤 중에 일부는 그냥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거나 쓸 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연료 있죠. 뭐 배 아니면 발전기 연료, 배 윤활유, 그 다음에 평형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319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 일부가 이제 기름이 들어갈 건데, 근데 그 배치도 사실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 예,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름을 채웠을 때랑 안 채웠을 때 배의 무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트림 차이도 커요. 전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엔진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원유가 들어갈 자리인데 얘네를 다 비웠다고 해봐요. 그럼 배 뒤만 무겁고 앞은 가벼워졌네요. 그럼 배 뒤가 푹 잠기고 앞은 막 뜨겠죠. 배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배 선수 쪽에 물을 채웁니다. 그 물 채우는 게 평형수 탱크죠. 평형수 탱크를 물을 잘 채우면은 배가 어느 정도 평형은 이루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모든 짐을 실었을 때처럼 그렇게 자세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물에 덜 잠기면은 저항이 작아서 속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면은 짐을 다 내렸을 때는 홀수선이 한 여기 정도 옵니다. 짐을 다 실었을 때는 홀수선이 여기쯤 오고요.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선수가 조금 더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 갑자기 일자로 그어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선수가 조금 더 뜹니다. 어쩔 때 원유를 하나도 안 실었을 때. 근데 원유를 하나도 안 실어도 여러분들이 평형수 탱크에 물을 좀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적어도 선수가 너무 뜨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평형수 탱크의 역할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재 배수량을 계산할 때 평형수를 다 비우면 제일 좋아요. 근데 다 비우고 원유만 채웠더니 배가 트림이 져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배치가 안 돼요. 홀수선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름 좀 덜어내고 선수에다 물 좀 채우고 해가지고 트림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 화물 배치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평형수 하나도 안 써도 딱 트림이 맞아요. 제일 좋죠. 그렇게 설계를 해야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싫잖아요. 평형수 말고. 이제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연료 탱크는 여러분들 배가 며칠을 가는지, 그 다음에 기름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름 양이 있겠죠? 연료양. 그걸 계산해서 쓰시면 되고, 비슷하게 프레시워터라고 해서 배 안에서 쓰는 물. 요것도 항해 기간 고려해가지고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실은 아까 엔진 들어간 데라고 설명했죠. 실제 일반 배치도를 좀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선 선수를 좀 볼게요. 선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배치에서는 여기
뒤에는 화물칸이거든요. 원유를 실는 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단면이라서 밑에는 발라스트 워터 들어가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배 중앙을 탁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럼 여기 화물칸이 시작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화물칸이 시작한다. 그걸 우리가 선수격벽이라고 하는데 배가 가다 충돌을 해요. 그럼 앞이 와그작하고 찌그러지겠죠. 이쪽이. 그 우리 자동차도 앞에 충돌하면 범퍼부터 깨지잖아요. 그렇게 앞쪽에다 충격 흡수 공간을 강제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충격 흡수 공간 끝나는 데가 화물칸 시작이니까 거기에 선수 격벽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선 그래서 선수 격벽 위치를 찍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FP는 뭐 당연히 알죠. 여기 만재 흘수선이랑 선수랑 만나는 데가 FP.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의 단면도를 보면은 일반 배치도에서 선수 단면을 보면은 FP 위치 됐고요. 흘수선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만재 흘수선이고, 만재 흘수선도 언제냐면은 표준이 되는 여름에 소금물, 썸머의 소금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온다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발라스트 상태일 때, 경화 상태. 여기는 만재 상태랑 경화 상태일 때 각각의 흘수선을 그었는데, 잘 보면 at FP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의 흘수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짐을 다 내리면 선수가 많이 뜨고, 뭐 발라스트 워터를 좀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선수는 많이 뜬다. 경화 상태에서. 그거 알아두면 좋죠. 선수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면 선수 쪽에 물을 실어줘야겠죠. 물을 채워서 무게를 좀 더 주어서 선수가 좀 더 가라앉게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탱크가 여기 포어 피크 탱크라고 해갖고 앞쪽에 물 탱크예요. 그러니까 평형수 들어가는 탱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얘는 충돌이 나봐야 뭐 어차피 물만 유출되는 거잖아요. 문제 없죠. 그래서 선수 격벽 앞에 위치해도 됩니다. 나중에 선박 계산할 때 중요하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선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갑판에서 쓰는 뭐 페인트고 뭐고 잡스러운 거 모아두는 창고예요. 되게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에. 갑판으로 와서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거 꺼내고 하겠죠. 그 다음 마스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돛담배들 할 때는 배가 있으면은 배에다가 돛을 다는 그 이렇게 우뚝 솟은 기둥을 마스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돛을 달진 않는데 그래도 배에서 기둥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건 다 마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아닌데 여기 이렇게 마스트라 해서 요새는 되게 마스트 위에다가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그런 거를 달아놔가지고 여기 배가 가고 있다라고 밤에도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하죠. 아니면 뭐 레이더를 단다거나.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건 아마 선박 구조 계산에서 배우실 텐데, 우리가 배 길이를 나타내는 거 뭐가 있어요? 스테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 길이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게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프레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 밑에 배 안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구조재, 그거 순서를 세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앙은 프레임이 띄엄띄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쪽은 프레임이 촘촘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프레임 숫자를 셌을 때 프레임은 숫자로 세거든요. 근데 일정한 간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 얘가 103 뭐야? 프레임 얘가 103번째. 저기 뒤에서부터 세서 103, 104, 105, 그 다음에 106, 107, 108 중중하다가 얘가 11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프레임 간격도 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화물 탱크 쪽은 프레임 간격이 확대해서 보면은 5680mm고요. 이거는 정해진 값은 아닐 거예요. 그냥 배마다 설계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긴 900mm. 그러니까 선수 쪽이 프레임이 더 촘촘하게 들어갔다. 이 배에 대해서 그런 거고. 선수 격벽 위치 얘기했죠. 이건 규정으로 먼저 정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규정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계략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선수에다가 아까는 단면을 봤고요.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선수 중간을, 배 중간을 딱 쳐내가지고 그 위에서 본 단면도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그 별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가 화물 격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 격벽.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선체니까 물 들어가는 평형수 탱크로 쓰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뭐 원유 탱크겠죠. 네, 원유 탱크인데 얘는 사이드, 얘는 센터, 얘는 사이드. 그래서 VLCC는 탱크가, 원유 탱크가 이렇게 세 줄로 갑니다. 그런 거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탱크 배치 보면 더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일반 배치 그릴 때 꼭 써야 되는 게 계류 장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류라는 게 배가 안 움직일 때 여기에다 이렇게 닷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닷. 우리 건물 뒤에도 있죠. 닷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닷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비. 그 다음에 배가 항구 가면은 닷은 안 내리고 이렇게 줄 내려서 부두에 있는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우리가 볼라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바닷가 가면 있잖아요, 항구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배를 고정을 하죠. 거기에 쓰는 장비들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배 크기별로 저런 계류 장비들을, 계류라는 게 이제 묶어놓는다는 뜻인데, 그걸 묶어놓는 장비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규모가. 그걸 의장수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배가 바람을 맞고 떠내려가지 않게 뭐 그런 것들에 대응되는 값들이 있는데, 이거 수업 나중에 그 계산하는 법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수에는 계류 장치를 배치를 하시고 밑에 탱크 사이즈들 잘 맞춰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죠. 선수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선체 중앙으로 옵니다. 선체 중앙은 사실 탱크 배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VLCC잖아요. VLCC 탱크 뭐 있나 봅시다. 여기 옆쪽부터 아래까지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나눠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배 바깥쪽에 있죠. 여기에는 기름 못 들어가죠. 기름 탱크가 배 바깥쪽 벽이랑 닿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중선체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모를 평형수를 채웁니다. 평형수 탱크로만 써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배는 기름만 채워도 자세가 잘 맞는데요? 그럼 평형수 안 채워도 돼요. 그럼 평형수 탱크 비우고 가도 됩니다. 다만 돌아올 때는 기름을 다 비웠으니까 평형수를 어느 정도 채워서 자세를 맞춰줘야겠죠? 그때는 선박 계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만제대 흘수고요. 이거는 경하 상태 흘수. 화물 다 내리고 최소한 자세 잡으려고 평형수 적게 채웠을 때 그때 자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마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배 중앙이란 뜻이에요. 배 미드십이라고 하는데 미드십 표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배 딱 중앙이란 거죠. 스테이션 10.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보면은 여기 중앙쯤 근처에 갑판 크레인 두 개가 놓여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 GA에 여러분들 그 설계 과제에서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정확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원유 탱크 아까 세 줄로 배치한다고 했죠. 위에서 봤을 때 세 줄. 그래서 중앙 탱크, 스타보드니까 우현 오른쪽 탱크, 얘는 왼쪽 탱크. 이렇게 세 개가 원유를 담는 탱크인데 이중선체 규정은 바닷물이랑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뚜껑은 철판 하나로 해도 돼요. 얘는 구멍 나봐야 뭐 유출 안 될 거 아니에요. 옆에가 유출되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탱크 하나로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왜냐면은 환경 규정이 있어서 탱크 하나가 혹시라도 이중선체를 했지만 구멍이 크게 났어요. 여기까지 뚫렸어. 그러면 여기 탱크 안에 있는 건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탱크 하나 있는 거. 그 탱크 하나가 유출될 때 최대 양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잘게 쪼개면은 탱크 벽이 터져도 유출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만큼 철판을 더 쓰고 뭐벽 두께만큼 화물을 못 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의 원유 탱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 제한이 있고 그걸 감안하면은 VLCC는 탱크 한 15개 정도로 나와요. 이 정도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배치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랑 센터 오일 탱크 얘기, 크루드 오일 탱크 얘기했고요. 크루드 오일이 우리가 옮기는 원유예요.
그다음에 아까 발라스트 탱크 얘기했죠. 이중선체 규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배 벽면 옆쪽이랑 아래쪽은 공간이 떠 있고, 그럼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게 해서 배의 자세를 잡자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발라스트 탱크의 이유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잘랐다 할게요.